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해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눈앞에서 벌어진 중국의 군사행동, 지금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대한민국과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있는 아주 중대한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중국의 서해 침범과 최근 급격히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최근 일본 산케이 신문이 대만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 5월 하순 미국을 견제하는 대미 방어라인인 제1도련선 주변에서 군함과 해경 선박 70척 이상을 대규모로 전개했다고 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미 해군 제7함대 전력과 비교해도 결코 작지 않은 70척 규모가 단기간에 도련선 인근에 배치된 겁니다. 단순히 숫자만 들어도 그 규모가 엄청나지만 이 움직임의 배경과 의도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훨씬 더 크고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도련선이라는 용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련선은 중국이 해상 안보를 위해 설정한 가상의 해상 방어선입니다. 제1도련선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대만, 필리핀, 그리고 몰라카 해협까지 이어지는 선을 의미합니다. 이 선 안쪽은 중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해양안보의 최전선으로 간주됩니다. 제2도련선은 이보다 더 바깥쪽 일본 이즈반도에서 괌, 사이판, 인도네시아를 잇는 선이고 제3도련선은 알류샨 열도, 하와이, 뉴질랜드까지 연결하는 가장 바깥쪽 라인입니다. 중국이 이 도련선들을 통해 해상 영향력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안보 전문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해왔습니다. 이번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중국은 지난 5월 1일부터 제1도련선 주변에서 군사적 움직임을 점차 늘려 5월 27일에는 항공모함 야오닝함이 대만 동쪽 서태평양에서 산둥함은 남중국해에서 각각 작전을 펼치는 등 총 70척이 넘는 군함과 해경 선박을 전개시켰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함선이 한꺼번에 도련선 주변에 집결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는 단순한 해상훈련을 넘어 중국이 제1도련선 안쪽 해역을 실질적으로 자국의 내해로 만들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번 움직임은 지난 5월 20일 대만 라이칭더 총통의 취임 1주년,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이 두 가지 굵직한 국제정치 이벤트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의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대만 당국자는 중국이 이번 대규모 함선 전개로 대만을 압박하고 국제사회의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대선을 앞둔 권력 공백기에 한국의 반응을 살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서해 내해화 정책입니다. 대만 당국자는 이번 중국의 움직임이 중국과 한반도 사이에 낀 서해를 자국의 내해, 즉 중국 바다로 만들려는 정책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서해 잠정조치 수역과 이어도 인근에 대형 부표와 구조물을 설치, 해경선과 군함의 활동을 대폭 강화, 불법 조업과 항행금지 구역 설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해에 대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왔습니다. 지난 5월 하순에는 서해 PMG 안팎에서 70척 이상 군함과 해경선이 동원되어 실탄 훈련을 벌였고 중국은 이 기간 동안 PMG 내외 3개 구역을 지정해 선박 출입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명백히 국제법과 한국의 해양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산케이 신문은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과 대규모 함선 전개를 언급하며 대선을 앞둔 권력 공백기에 한국 반응을 살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한중 관계가 불안정하거나 한국 내 정치적 혼란기가 오면 도발 수위를 높여 자신들의 행동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전략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의 대선 그리고 주요 정치 일정과 맞물려 중국이 군사적, 해양적 압박 수위를 극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해양 분쟁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적 상황까지 계산한 치밀한 전략임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도련선 전략은 단순히 해상 방어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 전체, 나아가 서태평양까지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해상 패권 전략의 핵심입니다. 제1도련선 안쪽 해역을 사실상 중국의 내해로 만들고 제2, 제3 도련선까지 점차 영향력을 넓힘으로써 미국, 일본, 한국 등 주변국을 견제하고 중국 중심의 해양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입니다. 특히 이번 70척 이상 함선의 대규모 전개는 중국이 도련선 전략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국은 최근 서해에서 대형 구조물과 부표를 잇따라 설치하고 있는데 특히 주목할 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약 30개 이상의 대형 부표와 해양 관측 구조물을 한국 EEZ 인근에 설치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50%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해군, 해경의 실탄 훈련을 대폭 확대했는데 최근 3년간 서해 지역에서의 중국 해군 훈련은 연평균 45회에서 78회로 73% 증가했습니다. 불법 조업 선박도 연간 1200척 이상이 한국 수역을 침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과 수산자원 고갈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은 최근 서해 지역의 인공지능 기반 해양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성과 드론을 활용한 24시간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등 첨단 기술을 동원한 해양 통제력 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어도 인근과 PMG 주변에 설치된 대형 부표는 해양 관측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감시, 해상 교통 통제, 영유권 주장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부표의 군사정찰 목적 운용 가능성을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계부처 공조 아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런 행동은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각 국가는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자원 탐사, 개발, 해양과학 조사 등 주권적 권리를 가집니다. 중국이 한국 이의지 내에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항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큽니다. 이어도 역시 수면 위에 드러나 있지 않은 암초지만 한국이 2003년부터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운영하며 실질적으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인근 해역에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해양활동을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흔들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구조물 설치와 군사적 행동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해군과 해경의 감시 및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중국의 공식 항해 서한을 전달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문제 제기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일본 등과의 해양 안보 협력도 강화 중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의 거센 반발과 군사적 압박 그리고 국제사회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우리의 대응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서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 한국의 해양 주권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 즉 전면전이나 무력 충돌까지는 가지 않지만 상대방의 주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기정사실화하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한국의 해양 주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회색지대 전술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은 2016년 남중국해에서도 유사한 전략을 구사해 필리핀과의 분쟁 지역인 스카보로 암초를 실효적으로 장악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선 몇 척으로 시작해 점차 해경선 그리고 군함으로 세력을 확대해 결국 해당 지역을 완전히 통제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서해가 중국의 내해가 된다면 우리 해군의 작전 반경이 심각하게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인천항을 비롯한 서해안 주요 항구의 해상교통로가 중국의 통제하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연간 약 3,800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해상무역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서해 해저에 매설된 통신 케이블과 가스관 등 주요 인프라의 안전도 위협받게 되며 서해 이의지 내 약 50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해저 자원 개발권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요? 이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업, 우리의 영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바다의 문제입니다. 이대로 두면 서해는 우리의 바다가 아닌 중국의 바다가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먼저 중국의 돌연선 전략과 서해 내해화 정책이 단순한 일회성 도발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의 해양 감시, 대응 역량 강화와 국제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외교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중요하며 해양 주권 문제는 모두의 안전과 미래가 걸린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제사회와의 공조, 특히 미국, 일본 등 해양 안보협력국과의 정보 공유와 국제기구를 통한 문제 제기가 필요합니다. 해양 환경보호와 어민 지원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하며 국민 모두가 해양 주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서해 침범과 돌연선 전략 그리고 대규모 군사력 전개가 우리의 주권과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음을 이제는 모두가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